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 짱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운용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까지도 같이 좀 흔들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요즘 이제 미국 시장의 이슈는 파월 연준 의장 재지명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래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 부의장인 브레이너 이사죠. 네.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과 두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연준 의장 차기 의장에 그렇게 될 될 거다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예상했죠. 예. 그런데 누가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두 분 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 비둘기파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매파가 아니었죠. 시장에 영향이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월 의장이 지명하고 나니까 네. 오히려 약간 매파적인 쪽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간밤에도 계속 상승하면서 1.6% 중반까지 올라갔더라고요. 1.67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1.7% 정도 올라가면 또다시 약간 시장에서 출렁거림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간밤에도 올라서 1.67%까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부각이 좀 되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 업종인 대표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다우지수가 상승을 하고 이틀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랬죠. 그다음에 반면에 기술주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피해주로 인식되고 있으니까 기술주가 오늘까지 하락하는 흐름이 전개됐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되게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예. 어제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나타났다고 좀 봐요. 현물은 3일 연속 어제도 외국인 투자가 한 2,700억 정도가요. 매수를 하면서 3일 연속 매수를 했지만은 선물 쪽. 선물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선물에서 어제 4천억 정도, 장중에는 꽤 많이 나왔네요. 장중에 6천억 넘게 매도했었는데 예. 약간 매도 규모가 줄었어요. 4천억 정도 매도가 좀 완화가 좀 됐지만은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상당히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렇죠. 전날에도 0.8% 빠졌는데 어제는 무려 1.8% 빠졌으니까 네. 급락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큰 영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외국인 선물 매도와 함께 어제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물량이 좀 꽤 많이 나왔어요. 물보는 제가 한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부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와 연결된 부분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 2천억 정도가 좀 매도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이제 1,900억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선물과 연계된 물량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예. 순수하게 일방적인 매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틀 연속 하락이 컸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외국 투자가들이 수급이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던 것 자체는 연준의 통화정책 매파적인 기조가 좀 전개가 좀 되면서 달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간밤에는 약간 소폭 하락이긴 했는데 네. 지금 96.5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높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거의 작년도 7월 수준까지 달러가 올라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제 원 달러 환율이 거의 1,190원 거의 근처까지 육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외국인 수급에 유축이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2,700억 정도로 샀지만은 네. 반도체 한 종목만 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어제 삼성전자를 500만 주 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3,7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하이닉스를 약 50만 주 샀으니까 500억 정도, 600억. 그러면 합치면 약 4,4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어제 전체 외국인 투자가들이 2,700억밖에 안 샀으니까 다른 업종을 팔았다. 2,000억. 팔고 일로 온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반도체 쪽에 수급은 썰렸고 그쵸. 반면에 어디를 팔았냐? 의약이라든가 운수 장비, 화학, 철강 쪽을 매도를 했으니까 분위기 자체가 썰렁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500만 주 샀지만은 500만 주 정도, 3,800억 정도 투입을 했지만은 삼성전자가 1%도 못 올랐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제 전반적인 시장의 특징이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업종별로도 약간 소액 섹터들 중심으로만 약간 움직임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것 자체가 앞서 얘기했던 골파지 관련된 종이목재가 약 1.9% 올랐고, 그다음에 철강금속 쪽이 1.7%. 반면에 이제 제약이라든가 운수창고 업종이 비교적 크게 떨어졌는데 네. 철강 업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철강 업종이 어제 이제 장 초반에 상당히 의미 있게 상승을 했어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4~5% 정도 상승을 했고, 예. 포스코 같은 경우도 한 3~4% 정도 다 밀려버렸던데 어제 이제 그 나왔던 내용 자체는 물론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지만은
미국의 철강 제품 수출 제한 조치를 우리나라에서 좀 철폐해달라 그런 또 요구가 있었거든요. 예. 미국 대표부가 얼마 전에 방문했는데 현재 트럼프 정부 때 자국 산업, 자동차라든가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확장법인가요? 232조를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철강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서 그걸 좀 해제해달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현재 지금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철강 제품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미국의 철강주들은 뉴코라든가 웨스트라든가 종목들은 거의 신고가 근처입니다. 뉴코 같은 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알다시피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사상 최대 시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해제가 된다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애플카라든가 현대차 자사주 매수라든가 최근에 반도체 판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코스피 시장에 따른 훈풍을 불어넣듯이 대표적인 가치주인 철강업종이 이게 해제가 된다 한다면 철강업종이 다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쪽에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쪽이 송유관 쪽입니다. 세아제왕과 관련된 그 부분이 이제 코터제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반면에 이제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도 약간 미쳤던 자체가 제약업종인데 이게 제약업종의 대표적인 어제 약재 나왔던 것 자체가 셀트리온 그룹이지 않습니까? 분식회계 쪽 말씀. 셀트리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삼형제가 어제 주가가 5% 정도 전후 급락이 나왔거든요. 셀트리온 6% 빠졌고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헬스케어가 빠졌는데 이제 분식회계 3사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거든요. 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감리 조사에 착수를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쪽인데 그렇지만 이제 금융위에서는 최종적으로 아직 분식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조치가 확정된 바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 이게 이제 전반적인 제약업종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래서 앞서 제약업종이 많이 빠졌던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일단은 분식회계 부분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현재까지 제가 증권시장에 머물면서 피해야 되는 업종 자체는 일단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 유동성의 핵사 문제가 있다든가 분식회계라든가 자금 행령이라든가 공급 행령이 있었다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거래 정지라든가 최악의 경우 이제 퇴출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퇴출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우선적으로 피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보면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 개인만 샀습니다. 다 기관하고 외국 지자를 다 양쪽에 다 팔았는데 주가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크진 않겠지만 이 논란이 계속적으로 전개된다 한다면 셀트리온 그룹사의 주가 자체는 당분간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지 않겠는가. 빠지는 않지 모르겠지만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약업 쪽에도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컸던 것 자체는 기관 매도도 있었지만 주도 섹터가 이제 전혀 없었거든요. 어제 이제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다음 빠졌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조금 그래도 반등을 해줘야었는데 그들 종목들이 이제 하락폭이 커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코스닥 시장이 주도 섹터가 없는 상태에서 약간 소형 섹터들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각계약진하다 보니까 하락폭이 컸던 게 아닌가. 오늘 또 만약에 그들 쪽에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나름대로 종목들 선전하겠지만은 메타버스라든가 NF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코스닥 시장의 어떤 변동성 확대냐, 추가적인 하락이냐, 반등을 시도하느냐 결정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종목들 어제 특징 종목들 좀 몇몇 종목 좀 보면 앞서 이제 철강업종을 얘기했는데 어제 철강업종 상승을 주도했던 주도원 종목 아니지만 가장 상승이 컸던 것 자체가 포스코 강판이거든요. 이제 7.8% 정도 상승을 했는데 대표적인 철강업 쪽에 가장 올해 이제 상반기 때 1분기 때인가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그랬던 대표적인 종목이 포스코 강판입니다. 2만 원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스트레이트로 4월 달이죠. 그리고 8만 원대까지 거의 300% 정도 급등했던 주식인데 그래서 강판 회사거든요. 칼라 강판이라든가 아연도 강판이라든가 강판 쪽인데 현재 업황 자체가 좋은 게 칼라 강판이라든가 쪽입니다. 저게 이제 고부가 가치의 건축 자재라든가 일부 이제 자동차 강판 쪽에 들어가는 쪽인데 이쪽에 없어서 최근에 동국제강도 투자이익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철강업황 자체가 어떤 피크업 이슈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이 회사와 관련된 강판 이슈가 괜찮고 회사 실적이 어떠냐면요. 현재 3분기까지 단기 순이익이 880억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16년도부터 작년도까지 5년 동안 번 게 제가 계산해 봤더니 680억이에요. 이게 5년 동안 벌었던 것보다 올해 현재 3분기까지 번 게 더 많다는 거죠. 1년도 다 안 채웠는데. 그렇죠. 그래서 PR로 계산해 보면 아마 3배도 안 될 정도로 주가는 싸다. 그래서 아마 철강업종이 움직이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포스코 강판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까. 그다음에 어제 현대 미포조선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수주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수주 잔고가 10월 달까지는 약간 조선업체 사사 평균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은 11월 달에 수주가 전개되면서 올해 작년 매출액의 2배 정도의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할 거다. 전반적으로 조선업체 수주는 현재 10월 달까지 약 100% 이상 증가된 상태입니다. 수주 모멘텀은 괜찮고 최근에 해운업종의 지수가 좀 떨어져서 유축되고 있지만은 수주 모멘텀 자체가 여전히 괜찮으면서 성과 자체도 괜찮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신 조선업종 자체는 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좀 가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효성화학이 어제 좀 반등이 좀 7%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가장 먼저 빠졌던 주식이거든요. 효성그룹 중에서 실적이 좋았는데 먼저. 이제 업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졌는데 어제 이제 효성그룹 쪽에서 1조 원 정도 투자해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제 그 재료가 반영이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효성 TNC를 보고 계시는데 효성화학이 오늘 중심으로 해서 효성 TNC로 어제 약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뭐 한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경영권 이슈가 있었고 어제 이제 발표된 것 자체가 자사주 매수라든가 배당 확대를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앞서 우리 캐스터님 브리핑했듯이 지금 경영권 분쟁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이대 주주가 지금 주주 열람권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 지금 자사주 매수를 통해 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자사주 매수라든가 배당 확대 부분을 통해서 주주 가치 확대 부분이 있고 또 경영권 관련된 분쟁 이슈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으로 추가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그 건자접종 중에서 가장 상대 강세 보이는 게 시멘트 쪽입니다. 뭐 성신양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성신양이도 어제 주가 7% 정도 올랐던 주식이요. 제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대로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적 자체는 안 좋습니다. 3분기까지 보면 예상보다 제가 예상했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데 주가 올라간 이유를 봤더니 최근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상하자 EMP 차단과 관련된 콘크리트를 신기술을 세계 첫 상용화를 했다. 아, 기술이 전자파 차단이죠. 그 내용 갖고 올라간 것 같은데 그 내용 가지고 주가가 일단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3,000대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송원산업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요즘 화학업종 갖고 계신 분들 가장 고민스러울 겁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NCC 계열의 화학업종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지금 업황이 제가 보기엔 가장 안 좋은 쪽이 화학업 쪽이거든요. 특히 NCC와 관련된 쪽. 친환경 쪽은 괜찮고. 친환경 괜찮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이라든가 앞서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그다음에 이수화학이라든가 이쪽은 괜찮은데 NCC가 좀. NCC 계열의 지금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지금 연중 최저 수준이에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경우 거의 연중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대신 송원산업은 뭐냐? 석유화학 피크아웃의 자유로운 주식 쪽입니다. 석유화학 피크아웃 자체가 업황 수요보다는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공급 물량에서 자유로운 쪽이 이게 송원산업입니다. 이 회사는 안정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회사는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 증가될수록 안정제 수요가 증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업황 자체가 안정제 자체가 독일의 바스프하고 예사하고 시장 점유율 거의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석유화학 중에서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석유화학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송원산업을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보시다시피 계속 신고가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엄청 가파르네요.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 쪽인데요. 최근에 이제 태양전지 쪽에 회사가 좀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쪽입니다. 최근에 수주도 아마 400억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적이 이제 회사는 LG 디스플레이 유지에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비중이 많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실적 호전과 함께 장비 매출 증가와 함께 태양전지 부분에다가 반영이 되면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쪽인데 지금 보면 회사 수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시면 이거죠. 집중적인 매수죠. 지금 보시면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양쪽에 보시게 되면 매수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근데 이제 밸류로 따지면 뭐 이 종목이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18,000원까지는 일단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5 종목들이 반등하다가 주춤거리고 있는데 서진 시스템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제가 5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은 안 좋은데 서진 시스템은 괜찮다. 그런 관점에서 매매하시면 서진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예상가 이제 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요즘 컨테이너 박스가 최근에 들어서 뭐 업황도 좋았지만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상 이제 베트남에 법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쪽인데 컨테이너 박스 제작 사업
참여한다. 그 재료가 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5G 쪽과 관련된 관심이 갖는다면 예산은 뭐 제품 자체가 통신 장비 쪽에 매출 비중 한 40, 50% 정도,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에다가 또 2차 전지와 좀 관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 신규 사업 진출 모멘텀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5G 쪽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선진 시스템을 가장 우선적으로 펀더멘털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은 전반 정리해본다면 전반적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삼성전자 외에는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렇죠. 특히 코스닥 시장이 셀트론 영향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컸고, 그다음에 기관매도 증가 때문에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도 특징이 없는 제한적인 종목 장세가 특징이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쪽으로만 몰려 있고, 그리고 코스닥과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또 뭘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투자 전략을 좀 자세하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 시장 자체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시간 얘기할 때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부분 얘기할 때 달러를 그냥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가 국내에 산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별로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달러가 강세기 조지 않습니까? 그쵸. 간밤에 약간 0.5% 정도 약세 하락을 했지만은 여전히 강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1,190원 정도까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여기다가 지금 만약 국채 수익이 추가적으로 1.7% 정도 올라간다면 환율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외국인 수급은 계속 유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더라도 지금 반도체만 사고 있는 쪽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시장 자체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시장의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반도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업종들도 현대차도 자사주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쪽이고, 앞서 철강업종도 약간 시그널을 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하방이 좀 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기술적으로 하락했지만은 요즘 뭐 다우지수와 구경제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치주들에 약간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같은 경우 뭐 정유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은행주라든가 종목들이 뭐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방은 지지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3,000포인트가 계속 지금 올랐었다 밀리고 오는 쪽인데, 지수는 2,980포인트를 저점을 해가지고 뭐 3,030 정도의 어떤 등락 구간이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일단 내일 우리나라 그 금통회의가 있죠. 금리 결정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화 정책에 대한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 정도 돌파하는지도 좀 오늘 내일 정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보다는 어제 이제 특징 자체가 급등주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좀 됐어요. 어제 뭐 상한가 종목 테크놀로지인가요? 가는 종목도 상한가 갔다가 마이너스 16% 빠져버린다든가 뭐 그런 종목도 나오거든요. 어제 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도 급락이 좀 나왔었지만은 일부 개별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 확대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수는 변동성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IT가 주도력은 유지가 돼요. 반도체라든가 SK하이닉스. 그렇지만 그들 종목들이 현재 봐서는 따라서는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지수의 하방을 지지할 수.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 어제 500만 주 샀지만 1%도 못 올랐거든요. 그냥 방어 간신히 하는 정도. 이게 주도력은 유지가 좀 되는데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하게 수익이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순환매가 돌아야 되는데 어제 이제 철강주가 돌아다가 밀려버렸거든요. 우선적으로 돈다간다 제가 보기에는 철강주가 유리하다. 그냥 기계 쪽, 그러니까 소재와 산업재를 비교한다면 소재 쪽에서는 화학하고 철강 중에서 철강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재 쪽에서는 건설주는 지금 아니거든요. 금리 인상 부분도 있고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아파트 미분양이 조금 늘어나려고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산업재 쪽에서는 조선주가 유리하고요. 두 개가 그다음에 자동차 쪽은 약간 이제 아웃퍼폼한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전개된다면 철강주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 IT 소부장이 이제 관심권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관심이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오늘 하락에서 멈춰나서 약간 상승을 좀 시도할지 그건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메타버스가 올라온다 하면 상대적으로 IT 소부장이라든가 2차전 종목들이 약간 주춤거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주거니 바꾸면서 차별화가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은 IT고요. 그다음에 철강, 그다음에 업종으로 따지면 건자재, 뭐 한샘과 관련된 최근에 뭐 시멘트 좋다고 그랬고, 미국에 지금 여전히 건축 업황 자체가 좋거든요. 주택 판매 지표도 좋고, 최근에 원목 가격이 저점에서 50% 올랐습니다. 미국의 건설업 호황에 따라 가지고 원목 가격이 이제 선물 가격이 그런 부분을 보시고, 그다음에 2차 의류 쪽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된,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패키지 기판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 일본의 이비데네 회사는 지금 신고가거든요.
폴더펀드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이 확 오르고 내린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그래도 봐야 될 부분들을 많이 좀 좁혀주셨는데 그렇다면 운용력께서는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을 주로 갖고 오늘은 계십니까? 일단은 좀 특정 업종 섹터보다는요. 2차 전 부품 종목 중에서 네. 신성 델타 테크라는 개별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2차 전지 부품 쪽이라고 하셨는데요. 장점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종목은 제가 아마 7월 달에 말일날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그때보다 약간 내려왔습니다. 그때 네. 추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22,000원까지 거의 60% 정도 상승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달성했던 주식인데 그때보다도 주가가 좀 내려와서 기술적으로 저점인 것 같고 뭐 실적도 발표가 좀 됐는데 무난하게 나왔거든요. 좋게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상자 가전제품이라는 2차 전지 부품 회사입니다. 부품 회사인데 되게 LG 쪽입니다. 가전 쪽 LG전자 가전업황 자체가 여전히 좋으니까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LG전자의 헝가리 공장 중심으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 팩을 공급하려고 공장을 지어놓고 계속적으로 이게 LG전자의 배터리 팩과 관련된 메인 밴더로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의 어떤 그 비중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 이제 가전이 유지했었는데 2차 전지 쪽의 사업분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매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됩니다. 올해 예상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매출 부품이 부품과 관련된 매출 자체가 한 2,500억이 넘어갈 것 같고요. 33% 정도 되고요. 네. 내년도는 막 3,500억 정도. 그다음에 내후년도는 예상 지금 매출이 올해 한 8천억 가까이가 되는데 거의 한 50% 정도가 넘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내년도 1월 달 지금 또 IPO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IPO를 앞두고 부각이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가장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LG 에너지 IPO를 앞두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실적은 간단히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매출액 급성장을 합니다. 작년도에 매출액이 4,900억이었는데 현재 3분기까지 매출액이 5,589억이니까 작년 이미 그렇죠. 1년 매출을 초과 달성했고요. 작년에 네. 1년 영업이익이 134억인데 현재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382억이거든요. 올해 연간으로 따지면 450억, 내년도는 590억, 내후년 740억 정도까지 2차 전지 산업의 성장과 함께 꾸준하게 회사가 성장을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앞서 있다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지난 제가 이때 언급할 때가 7월 30일이었는데 그때 15,8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2,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주가 그 아래권까지 좀 내려왔어요. 앞서 있다 실적은 이번 3분기 실적 자체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과다하게 좀 빠진 것 같고 바닥을 확인하는 것 같아서 매매 전략은 15,000 현재 가격대 초반대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그때는 제가 2만 원 잡아드렸거든요. 2만 원 지금은 당장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18,000원 정도. 아마 네. 내년도 LG 에너지 솔루션 IPO 발각되는 시점에서 다시 2만 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18,000원, 손절 가격은 13,5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전제품과 2차 전지 부품과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였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